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전국과 격전지 지지율에서 정치 경험 없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반세기를 정치 속에서 살아온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클린턴 부부와 트럼프가 받고 있는 비슷한 성격의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빌 클린턴이 명예학장으로 일했던 로리어트 인터내셔널 대학과 도널드 트럼프가 소유했던 트럼프 대학입니다. 클린턴 후보의 지나치다 싶은 기침과 트럼프 후보의 황당한 말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북한이 G20 정상회담 중 미사일을 3발 발사한 것에 세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마리화나가 가정에서 알코올처럼 취급받는 때가 올 것 같다고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캘스테이트 LA도 흑인 학생 전용 기숙사를 신설합니다. 구글이 경찰을 알아보고 피하는 자동차를 개발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부시 가문에서 클린턴 가문에서 대통령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제프 부시 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016년 앞으로 이제 2개월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 경쟁할 것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경력으로 봐도 그렇고 주변에 정말 쟁쟁한 인물들을 두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 지지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치인들은 거의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고 심지어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공화당의 유력한 선거기금 모금가도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선거기금을 모금을 합니다. 인지도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로컬 선거건 주정부 연방 선거건 다 당선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아무리 CNN 방송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도 그러는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결국은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서갔습니다. 물론 격전지에서의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와 특별히 영향을 미치느냐, 어느 정도 미치느냐는 사실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뉴욕타임즈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신다면은 뉴욕타임즈의 선거 관련 보도를 하는 여러 전문가가 있고 블로거들이 있는데 결국 뉴욕타임스는 아직도 80% 이상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10% 조금 넘는 것으로 보는데 이 10%라는 것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건 무슨 스캔들이야? 이슈에 집중해야지. 이제 듣기도 지겹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가 신경을 썼어야지 되는 문제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반응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해도 처음에는 항상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가.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하고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언론을 포함해서 많이 그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엊그저께 폴 크루그먼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힐러리 클린턴을 강하게 비호했었던 것이고 오늘 아침에 워싱턴 포스트의 유진 로빈슨 컬럼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최악의 흉한 몰골의 미국 정치, 끔찍한 그야말로 볼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힐러리 클린턴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게 밸런스가 있게 양쪽을 비난한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더니 완전히 그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는 그런 일색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서 물론 그 공화당이 만든 그 시스템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소수 인종들이 그 아이디를 그 제출하게 해서 선거할 때 투표 당일날 집으로 돌아가야지만 되는 뭐 투표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이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핫 이슈를 이것으로 그 컬럼니스트가 그것도 가장 그 정치면에 강한 컬럼니스트가 내놓을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그 유진 라빈슨 같은 컬럼니스트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고 누구나 거의 뭐 팍스를 포함한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강력하게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도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도널드 트럼프가 잘해서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 아침에 그 CNN 방송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사이 그리고 모든 등록된 유권자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겼습니다. 45% 대 43%, 2%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오차범위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적어도 팽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죠. 그리고 제3당, 제4당, 자유당의 게리 존슨,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가 합쳐지면은 오히려 그 힐러리 클린턴의 그 후보의 그 지지도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등록된 유권자 사이에서는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CNN의 여론조사에서도 45% 대 41%로 앞서갑니다. 그런데 올해 선거가 다른 해와 굉장히 다른 것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열렬하게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요. 물론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지만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언론에 일반인들 사이에 알려졌기 때문에 별 흥미가 없어서도 뭐 그를 지지할 때 미적지근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면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던가 도널드 트럼프가 싫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등록된 모든 유권자의 지지율보다는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사이에서의 지지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지도에서는 트럼프가 그 힐러리 클린턴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그것도 뭐 아주 그 리버럴하다고 할 수 있는 CNN의 여론조사 결과에서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MBC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 차이 없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6포인트 앞서가는데 역시 이 조사에서도 녹색당과 자유당의 질 스타인과 게리 존슨 후보를 합치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를 이기는 그 퍼센테이지가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직후에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를 뭐 89% 정도 지지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갈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은 워낙에 그 깨끗함, 사심 없음 이런 것을 갖고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장관이었을 때 이 클린턴 재단과 연관된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겁니다. 증거가 나온 것도 있고 증거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어제 그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할 때 70%가 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야망이지 권력 욕망, 권력
탐욕, 권력 욕이지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은 버니 샌더스가 정말로 그 미국을 그의 그 방법 같은 것이 맞던 틀리던 미국을 더 좋게 더군다나 이제 힘없는 사람들을 힘을 좀 실어주려는 그런 그 열망이 많아서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들이 요즘처럼 힐러리 클린턴의 스캔들이 많을 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뉴욕 타임스가 노동절에 좀 그 심도 있게 보도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90% 이상이 뭐 어떤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는 민주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빌 클린턴이 흑인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었기 때문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다 하면 생각도 젊은 것이 되겠고 또 그 나이 든 사람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회의감을 갖고 있다. 지금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운영하고 있는 Real Clear Politics 인터넷 그 웹사이트의 조사 결과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전국적으로는 3.3%포인트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할 때 아직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나 트럼프를 지지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떤 때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것 같은 말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3.3% 리드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격전지에서는 뉴햄프셔, 미시건, 위스콘신, 콜로라도 등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현재까지는 안전한 퍼센테이지로 도널드 트럼프를 앞서가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미 아이오와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앞서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럼프 후보가 조금 그 대통령스럽게 바뀌는 것도 있고 완전하게 100% 바뀌지는 못할 것이고 그 사람의 기질이고 성향이니까요. 또 수십 년 동안 뭐 살아온 인생 역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좋아했었던 유권자들을 생각해서 확 바꿀 수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에게 한번 투표해볼까?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한테 하면은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은 분명하잖아.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클린턴 재단 뭐 그런 그 비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공화당에게 끌려다니고 적들의 공세만 받은다면 뭐 4년이나 8년 대통령직을 제대로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오늘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가 두 가지 기사를 비교적 이제 공정하게 실은 거죠. 이제 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빌 클린턴 그 부부가 어떻게 돈을 벌었지? 뭐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 트럼프 유니버시티 그 사기 케이스와 관련해서 플로리다주 검사에게 뇌물을 줬는가? 뭐 이런 것이요. 그게 뇌물이었나? 뭐 이런 선거 기금을 트럼프 재단에서 준 것은 분명한데 뇌물이었나?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빌 클린턴 저는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컨설턴트도 해주고 명예총장으로 하면서 로리어트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그 인터넷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의 28개국에 87개의 캠퍼스는 있지만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배워서 뭐 이렇게 취직하고 하는 로리어트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5년 동안 빌 클린턴이 명예총장을 하면서 1,760만 달러를 받았고 올해도 중단하기 전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1,800만 달러 정도는 받은 것 같은데 이 그 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비즈니스맨이에요. 덕 베커라고 비즈니스맨인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클린턴 재단을 통해서 빌 클린턴을 만났고 그것도 이제 전 그 클린턴 행정부 관계자가 소개를 해서요. 클린턴 부부 주변에는 너무나 오랜 동안 정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오래 같이 그 하는 동지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집안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빌 클린턴이 2010년도에 이 명예총장으로 이 학교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2007년도에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클린턴을 만났는데 그럼 2009년도에 1년 전 남편이 이 대학교의 명예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장관일 때요. 국무부에서 이제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 때문에 어떤 그 디너 파티를 했습니다. 그 디너 파티에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이제 그 스태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학교 로리어트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지금 아주 크게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 대학교 관계자를 초대를 해라 해서 그 관계자가 초대가 됐고 빌 클린턴이 이제 이 대학교에 9개월 뒤에 명예총장으로 가고 컨설턴트를 하겠다고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 대학교의 19개 캠퍼스를 방문을 해서 학생들에게 뭐 말도 좀 해주고 또 이제 컨퍼런스 콜 비슷하게 이렇게 그 비디오로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는 1,760만 달러 번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이 대학교도 그 집단 소송을 당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돈만 많이 받고 배운 것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런데 아무도 알 수 없게 이 대학교의 고소 케이스는 기각당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고 또 같은 그 인터넷에는 아래 위에 같이 실렸던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이제 그 트럼프 유니버시티가 돈만 많이 받고 이게 사기지 하면서 집단 소송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집단 소송을 한 주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이제 주의 검사에게도 있고 검사실에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플로리다주의 그 팜본디라는 공화당입니다. 트럼프 지지자이기도 하고 이 검사에게 트럼프 재단에서 25,000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재단에서 그런 기부를 하는 것이 정치적인 헌금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도 하고 재단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측과 다른 것은 곧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그 대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재단에서 그 돈이 나간 것이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도적인 정치 기부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은 그 페이 투 플레이는 아니었지. 힐러리 클린턴 장관실과 그 클린턴 재단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오랜 동안 도널드 트럼프 얘기가 팜본디 그 플로리다주 검사와 알고 있었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그 기소 건에 대해서 트럼프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뭐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요. 트럼프는 그런 것이요. 물론 이 케이스도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하기를 이 그 돈 기부했었다는 것이 실수라는 증거도 없고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떠한 그런 그 도널드 트럼프 대학교 재판 내지는 기소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다는 증거도 없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뭐 클린턴 재단이나 뭐가 다르냐 하는 그런 뉘앙스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말 중에서는 하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있네요. 본인은 한 번도 오랜 동안 알고 있던 팜본디 이 검사에게 트럼프 대학교에 대해서 뭐 기소하라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말한 적 없어도 돈 받은 사람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돈을 주는 것은 또 알아서 하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 경우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요. 이 뭐 똑같은 겁니다. 이 클린턴 재단에 돈 주는 사람들도 개인이 왜 3천만 달러, 4천만 달러를 왜 주겠어요? 국가가 3천만 달러, 4천만 달러를 재단에 아무런 기대하는 거 없이 뭐 형제 자매 부모 자식도 아는데 그 돈을 왜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클린턴 그 부부의 어떠한 그 인터넷 대학과의 연관, 트럼프 후보의 트럼프 대학과의 이런 그 연관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이런저런 점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트럼프 후보는 약간 워낙에 비즈니스맨이니까 그 더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힐러리 클린턴보다 그 데미지가 비슷한 일일 경우에도 좀 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도 그래요. 이 MBC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기질일 테지만 힐러리 클린턴 봐라. 대통령처럼 보이는가? 대통령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앵커가 데이비 뮤어가 계속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 별로 특별하게 답변도 뚜렷하게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연설을 할 때 기침을 좀 보통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물병이 밑에 있고 물병에 담긴 물을 먹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어제도 심하게 기침을 해서 물병에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니까 컵에다가 물을 담아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힐러리 클린턴을 반대하는 그런 드러지 리포트 같은 데서는 그 물 속에 무슨 예를 들어 응급약이 타 있는가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정도로 힐러리 클린턴의 그 기침하고 건강 문제는 이슈가 돼서 힐러리 클린턴의 기침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던 CNN의 그 건강과 관련된 그런 커멘테이터는 그런 말을 의심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난 뒤에 거의 출연 정지된 지금 그런 형편이고요. 오늘 힐러리 클린턴은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후보인데도 지지율이 정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처럼 결정적인 결함들이 많은 그런 그 사람에게 올라가지가 않고 지지율을 내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지난 며칠 전부터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지원하는 선거 유세를 시작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힐러리 클린턴이 유권자들에게 그 마음을 더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마음을 더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로봇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더 많이 보여준다는 그것도 기질이고 그 보여줄 그 마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내추럴한 이런 면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게 조 바이든 부통령의 말처럼 쉬우면 힐러리 클린턴이 왜 적절한 대통령스러워 보이면서도 여자이기 때문에 너무 부드러우면 안 된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그 여자 최고 지도자가 힐러리 클린턴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강함도 있으면서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뭔가 여성의 장점도 있으면서 저 사람 진실인 것 같아 하는 그 마음을 보여줘야지 된다 하는데 그것도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의 미국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유권자가 아무튼 선택을 하는 일이죠. 요즘 제3당, 제4당 유권자를 스타디한다는 분들 많으시더군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이 그 노동절 연휴를 즐기는 동안에 북한이 하루에 3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주목해야지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뭔가 더 만나고, 한국이라고 한다기보다 뭔가 더 만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 어부지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험한 말도 하는 필리핀 대통령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라오스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라오스의 북한 식당을 또 NPR 방송 기자는 취재를 했어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이제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라고 하죠. 동해를 향해서 3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 자체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노동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노동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조금 더 발전한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여러 전문가들 말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이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회담도 했고, 이게 이제 사드 배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예민한 그런 시기인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타겟 자체가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게 일본과 한국 사정거리가 안에 들어있고, 미국에서 볼 때는 항상 한국과 일본의, 일본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다. 북한 미사일로부터 하는 것은 미국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개발돼서 미국 본토까지 올 수도 있고, 이미 이제 미군 주둔 지역까지 간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일본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거의 동시에 거의 같은 곳에 간 게 정말로 주목을 해야지만 될 북한 미사일 테크놀로지의 큰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잠수함에서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 이슈는 더 이상 상상의 고통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서 이 같은 무모한 도발은 북한의 자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당연히 이제 동맹국을 보호한다고 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 개발 같은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액션이 없잖아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어떠한 벌을 준다고 해도 워낙에 고립이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도 없고, 상징성만 띄우고 있고, 또 중국도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문제고, 오히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에 불만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어떤 주도권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을 국제사회가 아주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항상 이 북한 내용을 보도해드리면서 갖는 그런 답답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고, 어제 이제 사람이 참 말을 조심해야지 돼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게 된 게 필리핀 대통령과의 미팅을 미국이 깼기 때문이잖아요. 깨도록 했더군요. son of,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욕할 때 son of 하고 B자로 한다던가 W자로 한다던가, 이 B나 W가 다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W는 아무튼 예전에 son of B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계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앵커워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칸희정이 결국은 영원히 이 시청자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지금 이 필리핀의 대통령 로드리고 듀테르테 대통령이 6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참 이 대통령을 보면은요, 지금 아주 극단적인 일들을 세계 여러 곳에서 국민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영국에서의 블랙시드 선택이라든가, 유럽에서의, 필리핀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터프하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마약 사범이라든가 범죄자라고는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 목숨에 손을 대는 사람입니다. 6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마약 딜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2,000명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00명 가운데서는 다 마약 딜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실수라는 것이 있어서 5살짜리 어린아이도 숨졌고,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얘기 안 하겠어요? 만나면은 이제 인권 문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인권 문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son of B, son of
W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누가 급해요? 필리핀이 급해요? 미국이 필리핀 만나는 게 급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도 정말 수습 불가능한 말들, 발언 등을 하는 필리핀의 대통령인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금방 수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하고 나서 한 번도 유감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적 없거든요. 다 세계 각 나라마다 나라에 맞는 룰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닌 필리핀까지 지배하느냐? 필리핀에는 필리핀의 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지금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 지지율도. 그런데 뭐가 문제냐? 미국이 무슨 남의 나라에 감나라 배나라야?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말이 지나쳤다 하고 굉장히 내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드물죠.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힘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NPR 방송이 이 라오스 취재를 하면서 앨리세 후 이제 차이니스계이기 때문에 평양 식당에 가서 미국 기자의 한 면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내용 자체는 별것 없었어요. 별건 없었는데 다만 라오스의 북한 식당 어떻게 돼 있냐면 평양 식당이라고 써 있고 코리아 평양 레스토랑이라고 영어로도 써 있고 라오스 말로도 써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치를 다른 기자와 함께 먹었는데 요즘 한국에 중국에서부터 이제 들어간 웨이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인터넷 웹사이트에는요. 대체적으로 북한의 웨이트레스라든가 아니면 해외 관광객을 맞는 여성들은 단정한 차림에 그런 조금 딱딱한 질감의 빨간색 무릎 무릎 살짝 보일 정도까지 내려오고 그런 원피스를 많이 입죠. 역시 이 식당의 종업원들도 그런 원피스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웨이트리스들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3명이 같이 다니더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나 사진 찍고 물어보는 것에는 전혀 거부함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미국에서 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인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중국계니까 중국어 만다린 차이니즈로 주문을 하고 그 정도 다 알아듣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도 관광을 많이 가니까는요. 라오스도 한국 식당과 차이가 있다면 한국 식당은 많은 밑반찬과 함께 김치도 뿌리로 주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다른 외화를 버는 북한 바깥의 식당과 마찬가지로 7시에 가라오케 같은 것도 해주는 식당 종업원들이 엔터테인먼트 해주는요. 북한 바깥만이 아니라 북한 안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인치 텔레비전으로 그리고 이제 노래도 불러주는데 다다다다다다 반갑습니다 하는요. 그런 노래들도 부르고 런치를 아주 음식도 좋았고 알코올까지 합쳐서 두 사람이 먹었는데 $20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뒤늦게 보도를 했네요. 김용진 교육부 총리 북한이요. 자세가 불량하다고 처형당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고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1월 달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마리화나가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면서 각 가정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구글이 경찰 보고 피한대요. 그런 차 개발이 이미 됐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레곤주가 20년 전에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쓰는 것은 승인을 했고 이제 레저용으로 하는 것은 1년 정도 됐습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메인, 매사추세츠주가 이제 11월 달에 레저용으로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죠.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도 6년 전이군요. 6년 전에 승인을 했었던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 따라서 마리화나를 레저용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의료용으로도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59살의 데비 모크 씨인데 이분은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처에 사는데 아들이 마약 재활센터에 갔었던 그런 경험이요. 아들이 이제 20살 때 그랬었다는 얘기인데 마리화나를 피면은 마리화나 자체가 중독성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좀 하드 드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코케인 같은 그런 쪽으로 마리화나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코케인 같은 곳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아들 경우는 그 뒤에 대학도 중퇴를 했고 결국은 홈리스가 되고 말았더라 이런 것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료용 마리화나까지도 반대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와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마이타 홈버그라는 이런 여성은 본인이 마리화나를 한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또 대학교 다닐 때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아이들 낳아서 키워야지 되니까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유롭고 나서, 내 인생에 소셜 라이프가 있는 것인데, 그 소셜 라이프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색깔을 넣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는 안 하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안 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여자친구들끼리 모일 때 있잖아요. 차 마시고 우리 수다 떨자 뭐 이럴 때요. 그럴 때 본인이 이제 주로 마리화나를 가지고 간답니다. 해서 피울 사람 안 피울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고 어떤 사람은 안 돼 나 속 부대껴서 하고 안 마시잖아요. 그런 식 사실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이런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런 그룹도 있는 겁니다. 해서 뭐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팟 쿡북이라고 해서 마리화나에 관한 책도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티를 하고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고 파티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미국은 뭐 파티라고 해도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할 때 이제 뭐 물론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알코올을 마시면서 뭔가를 높일 수도 있고 하지만 뭔가가 부족하다 싶을 때 기분 좀 이렇게 한번 분위기 좀 살려봐 할 때 분위기를 마리화나 한번 피워본 살려볼까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 NPR 방송에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패밀리 라이프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서 담배 피우는 성인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식사할 때 어른들은 와인을 마시고 아니면 맥주를 마시고 아이들은 나는 저거 전혀 먹는 것 아니야. 커피조차도 그러잖아요. 저희 조카도 대학 갈 때까지 커피 좀 마셔 괜찮아 해도 아니라고 안 마시던데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어덜트는 뭐 여러 가지가 다 권리인데 이런 레저용 마리화나도 어덜트의 권리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패밀리 피크닉에서 뭐 술도 굉장히 나쁘잖아요. 술이 좋다고 하는데 술이 뭐가 좋겠어요? 그냥 적당히 기분 도우고 이런 정도로 좋은 거지 많이 마시면 뭐 좋겠어요? 그래서 피크닉 갈 때 이런 때 이제 식스팩 이제 맥주 같은 거 가지고 가는 것처럼 마리화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NPR 방송의 보도고요. 구글은요. 지금 뭐 정확하게 안답니다. 경찰이 어디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응급차가 오면은 그것도 응급차의 뭐 색깔 예를 들어서요. 빨간색, 파란색, 프레쉬 라이트 같은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피해주고 양보하고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요. 당연히 뭐 나무라든가 뭐 다리에 가서 쾅 부딪히는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스마트 비클이라고 하는데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거 또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경찰이 어디쯤 있는 건지도 알고 경찰을 피해가는 그런 스마트 카를 지금 만들고 있고 한데요. 물론 이제 2014년도 봄에 처음으로 구글이 이제 사람이 없는 스스로 가는 자동차 이런 것을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제 구글의 본사가 있는 그 마운틴 뷰에서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도 뭐 올 봄에도 그랬고 얼마 전에도 지난달에도 충돌 사고 났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거의 이제 그 가벼운 충돌 사고였기 때문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이런저런 것을 해가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실제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인간이 운전을 할 때 자동차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이 스마트한 카에다가 넣어두는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 시대가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 오늘 어느 뉴스가 보도 있나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뭐 대체적으로 똑같은 뉴스니까는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서독안경 전에 그 서울 메디칼 그룹 선전을 했잖아요. 제가 내막은 모르겠으나 그 메디칼 그룹에서 병원 그 측에서 효도 컨설트를 한다는 게 아주 그냥 일단 처음에 좀 웃게 됐어요. 신선해서요. 신선하다? 아니,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새롭다? 신선하다기보다 새롭다? 해서 웃게 됐습니다. 캘 스테이트 LA가 이제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에 흑인 학생들만을 위한 기숙사를 지금 신설한다고 하거든요.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캘 스테이트 LA인데도요. 교수로부터 다른 학생으로부터 흑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종차별적인 그 공격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전한 곳을 원한다 하니까는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캘 스테이트 LA 그 캠퍼스 안에 192개의 그 퍼니시드 아파트먼트가 있군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가운데서 그 일부를 이제 흑인 학생들에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캘 스테이트 LA가 처음이 아니라 UC 데이비스도 그렇고 UC 그 버클리도 그렇고 아마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디컷인 것 같은데요.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의 블랙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블랙 학생들 온리 그런 그 기숙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비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제 기온이요. 숫자와는 상관없이 조금 쌀쌀해져서 여성분들이 아주 날씬하게 스타킹 신는 가을이 됐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인들 사이에 알려졌기 때문에 별 흥미가 없어서도 뭐 그를 지지할 때 미적지근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면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던가 도널드 트럼프가 싫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등록된 모든 유권자의 지지율보다는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사이에서의 지지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지도에서는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그것도 뭐 아주 리버럴하다고 할 수 있는 CNN의 여론조사 결과에서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MBC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 차이 없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6포인트 앞서가는데 역시 이 조사에서도 녹색당과 자유당의 질 스타인과 게리 존슨 후보를 합치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를 이기는 그 퍼센테이지가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직후에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를 뭐 89% 정도 지지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갈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은 워낙에 그 깨끗함, 사심 없음 이런 것을 갖고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장관이었을 때 이 클린턴 재단과 연관된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겁니다. 증거가 나온 것도 있고 증거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어제 그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할 때 70%가 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야망이지 권력 욕망, 권력 탐욕, 권력 욕이지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은 버니 샌더스가 정말로 그 미국을 그의 그 방법 같은 것이 맞던 틀리던 미국을 더 좋게 더군다나 이제 힘없는 사람들을 힘을 좀 실어주려는 그런 그 열망이 많아서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들이 요즘처럼 힐러리 클린턴의 스캔들이 많은 걸 비난한 건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더니 완전히 그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는 그런 일색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서 물론 그 공화당이 만든 그 시스템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소수 인종들이 그 아이디를 그 제출하게 해서 선거할 때 투표 당일날 집으로 돌아가야지만 되는 뭐 투표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이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핫 이슈를 이것으로 그 컬럼리스트가 그것도 가장 정치면에 강한 컬럼리스트가 내놓을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그 유진 라빈슨 같은 컬럼리스트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고 누구나 거의 뭐 팍스를 포함한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강력하게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도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도널드 트럼프가 잘해서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 아침에 그 CNN 방송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사이 그리고 모든 등록된 유권자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겼습니다. 45% 대 43%, 2%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오차범위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적어도 팽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죠. 그리고 제3당, 제4당, 자유당의 게리 존슨,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가 합쳐지면은 오히려 그 힐러리 클린턴의 그 후보의 그 지지도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등록된 유권자 사이에서는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CNN의 여론조사에서도 45% 대 41%로 앞서갑니다. 그런데 올해 선거가 다른 해와 굉장히 다른 것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열렬하게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요. 물론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지만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언론의 일반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전국과 격전지 지지율에서 정치 경험 없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반세기를 정치 속에서 살아온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클린턴 부부와 트럼프가 받고 있는 비슷한 성격의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빌 클린턴이 명예학장으로 일했던 로리어트 인터내셔널 대학과 도널드 트럼프가 소유했던 트럼프 대학입니다. 클린턴 후보의 지나치다 싶은 기침과 트럼프 후보의 황당한 말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북한이 G20 정상회담 중 미사일을 3발 발사한 것에 세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마리화나가 가정에서 알코올처럼 취급받는 때가 올 것 같다고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캘스테이트 LA도 흑인 학생 전용 기숙사를 신설합니다. 구글이 경찰을 알아보고 피하는 자동차를 개발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부시 가문에서 클린턴 가문에서 대통령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제프 부시 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016년 앞으로 이제 2개월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 그 경쟁할 것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경력으로 봐도 그렇고 주변에 정말 그 쟁쟁한 인물들을 두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 지지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치인들은 거의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고 심지어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공화당의 유력한 그 선거기금 모금가도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선거기금을 모금을 합니다. 인지도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로컬 선거건 주정부 연방 선거건 다 당선된다 할 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뉴욕 타임스가 노동절에 좀 그 심도 있게 보도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90% 이상이 뭐 어떤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는 민주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빌 클린턴이 흑인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었기 때문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다 하면 생각도 젊은 것이 되겠고 또 그 나이 든 사람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회의감을 갖고 있다. 지금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운영하고 있는 Real Clear Politics 인터넷 그 웹사이트의 조사 결과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전국적으로는 3.3%포인트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할 때 아직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나 트럼프를 지지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떤 때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것 같은 말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3.3% 리드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격전지에서는 뉴햄프셔, 미시건, 위스콘신, 콜로라도 등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현재까지는 안전한 퍼센테이지로 도널드 트럼프를 앞서가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미 아이오와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앞서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럼프 후보가 조금 그 대통령스럽게 바뀌는 것도 있고 완전하게 100% 바뀌지는 못할 것이고 그 사람의 기질이고 성향이니까요. 또 수십 년 동안 뭐 살아온 인생 역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좋아했었던 유권자들을 생각해서 확 바꿀 수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에게 한번 투표해볼까?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한테 하면은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은 분명하잖아.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클린턴 재단 뭐 그런 그 비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공화당에게 끌려다니고 적들의 공세만 받은다면 뭐 4년이나 8년 대통령직을 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아무리 CNN 방송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도 그러는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결국은 그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서갔습니다. 물론 그 격전지에서의 그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 선거와 특별히 그 영향을 미치느냐 어느 정도 미치느냐는 사실은 그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뉴욕타임즈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신다면은 뉴욕타임즈의 선거 관련 보도를 하는 여러 전문가가 있고 블로거들이 있는데 결국 뉴욕타임즈는 아직도 80% 이상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뉴욕타임즈의 경우는 뭐 10% 조금 넘는 것으로 보는데 이 10%라는 것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건 무슨 스캔들이야? 이슈에 집중해야지. 이제 듣기도 지겹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가 신경을 썼어야지 되는 문제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반응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또 빌 클린턴 그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해도 처음에는 항상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가.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하고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언론을 포함해서 많이 그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엊그저께 폴 크루그먼 그 교수가 노벨 그 경제학상 수상자가 힐러리 클린턴을 강하게 비호했었던 것이고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유진 로빈슨 컬럼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 최악의 흉한 몰골의 미국 정치, 끔찍한 그야말로 볼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게 밸런스가 있게 양쪽